고려 말, 나라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었을 때야. 외세의 압박, 무너진 권위, 부패한 관료들, 민심은 이미 떠났지. 이때 누구보다도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성계였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방원이었지. 그런데 이 변화의 중심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 중 한 명, 바로 정몽주라는 이름이 있어. 고려에 대한 충절의 상징으로 불리는 사람. 이성계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신진 세력들과 손잡았을 때 끝까지 고려를 지켜야 한다며 맞섰던 인물. 그 정몽주가 만약 이방원의 손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정몽주는 원래 성리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야. 성균관 대사성까지 지낸 그는 말 그대로 당대 최고의 이론가이자 실천가였지.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사람부터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일으킨 뒤 권력을 잡기 시작했을 때도 정몽주는 그를 돕기보다 조심스레 견제했지. 이건 왕을 배신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강했거든. 그런데 만약 정몽주가 그런 이상을 잠시 내려두고 지금은 나라를 다시 세울 때라고 판단했다면 그의 학식과 명망, 정치적 영향력을 이방원이 활용할 수 있었다면 아마 조선은 이방원의 칼이 아니라 정몽주의 펜으로 태어났을지도 몰라. 정몽주는 당시 고려의 유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존경받는 존재였어. 그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왕조를 세워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다면 유학자들 절반 이상은 따라갔을 거야. 이성계가 권력을 잡은 뒤에도 명분이 없다, 반역자다라는 비난이 많았는데 정몽주가 합류했더라면 그런 소리는 아예 사라졌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이방원의 위치야. 실제 역사에선 정몽주가 끝까지 고려를 고수하니까 이방원이 결국 손수 죽여버려. 조선이 건국되는 그 찰나의 순간 가장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바로 선주교의 비극이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도로 시작되는 정몽주의 시조. 그건 단지 문학이 아니라 고려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충절이야. 그런데 그 시조 대신 이방원의 조선 건국 선언문을 정몽주가 같이 써주고 있었다면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거야. 정몽주가 이방원의 편에 섰다면 가장 먼저 사라졌을 건 피해 숙청이야. 실제 역사에서 이방원은 자신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수많은 인물들을 제거해 그 유명한 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 형제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 잔혹한 싸움도 어쩌면 정몽주가 중재하고 설계한 질서 있는 왕위 계승으로 바뀌었을지도 몰라. 또 하나, 조선 초기에 유교, 국가로 체계를 잡아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정몽주가 함께했다면 이건 훨씬 더 빠르게 정리됐을 거야. 그는 고려시대에 성리학을 완성한 인물이잖아. 정도전이 빠른 개혁을 주장한 혁명가라면 정몽주는 안정된 개혁을 주장하는 철학자. 둘이 협력했다면 조선은 폭력적인 혁명이 아닌 설득과 토론으로 바뀌는 나라가 되었겠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 이방원은 실제로 정도전을 죽이고 왕권을 강화하지. 이유는 간단해. 정도전이 왕권보다 신권, 즉 재상 중심 정치를 주장했기 때문이야. 그런데 정몽주는 어떤가? 그는 왕권과 신권의 균형을 중시했던 인물이야. 이방원과 성향이 더 맞았을 수도 있어. 즉, 정도전 대신 정몽주가 있었다면 왕과 신하의 균형을 맞추는 훨씬 유연한 조선이 나왔을지도 몰라. 자, 그럼 결론은 이거야. 정몽주가 이방원의 손을 잡았다면 조선은 아마 더 온건한 개혁으로 시작됐을 거야. 왕자의 난도 없고 정도전도 암살되지 않았을 거고 조선의 성리학 체계는 훨씬 더 빨리 정착됐겠지. 무엇보다도 조선의 건국은 반역이라는 딱지가 붙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고려의 가장 충신이었던 정몽주가 이제 그만 새 나라로 가자고 외쳤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선택을 정몽주는 하지 않았어. 그는 끝까지 고려를 지키려 했고 결국 선주교에서 쓰러졌지. 그 한 명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600년 역사를 완전히 바꿨다는 거야. 역사는 선택의 연속이야. 그리고 그 선택 하나가 어떤 때는 나라의 운명을 바꾼다는 걸 우리는 정몽주를 통해 똑똑히 알 수 있어.